안녕하세요. 2023년 10월 8일 시행된 제110회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을 보시면 다음 중 아래 거래 요소가 나타나는 거래로 옳은 것은 차변 요소가 비용의 발생이고 대변 요소가 자산의 감소입니다. 1번부터 분개를 해볼게요. 1번 임대차 계약을 맺고 당월분 임대료 50만 원 현금으로 받다. 현금 받은 게 있습니다. 차변에 자산 증가, 현금 금액은 50만 원. 대변에 임대하여 번 돈이죠. 수익의 발생, 임대료 금액 50만 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차변의 자산의 증가이며 대변의 수익의 발생이 됩니다. 2번 상품 40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하다. 상품을 매입했죠. 자산 증가, 물건 들어오면 차변의 자산 증가, 상품 40만 원. 대금은 외상으로 하다.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줄 돈, 부채가 증가합니다. 부채 증가는 대변에 기록하는 거죠. 외상, 매입금 40만 원. 차변의 자산 증가, 대변의 부채 증가에 해당합니다. 보기 3번을 보시면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8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돈 지급했으면 자산 감소, 대변의 현금 8만 원. 돈이 왜 지급되었을까?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되었죠. 이자 비용, 비용 발생 차변 금액 8만 원. 차변의 비용의 발생, 대변의 자산 감소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죠. 4번 토지 8천만 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하다. 토지를 구입했어요. 물건 들어오면 자산 증가, 차변에 토지 8천만 원. 돈은 보통예금에서 지급되었죠. 보통예금에서 이체되었으니까 자산 감소 대변에 보통예금이 8천만 원이 됩니다. 차변에 토지, 자산 증가, 보통예금에서 지급되었으니까 대변에 자산 감소가 되겠죠. 1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빈출 유형이죠. (2번) 다음 중 유동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유동성 장기부채. 뒤에 장기가 들어있으니까 비유동부채가 아니고 유동부채예요. 여기는 유동부채에 맞고, 선급비용, 기말 현재 차기에 발생할 비용에 대해서 먼저 지급한 거죠. 먼저 지급한 금액이니까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이죠. 여기는 유동자산 중에 당좌자산에 해당합니다. 유동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건 답은 2번이 됩니다. 단기차입금 유동부채에 예수금 유동부채가 됩니다. 유동성 장기부채는 차입했을 때에는 장기차입금 등 비유동부채였다가 기간이 경과하여 특정 기말 현재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것을 의미하죠. 기말 현재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부채가 뭐다? 그렇죠. 유동부채가 됩니다. 단기차입금, 차입하고 줄 돈인데 기말 현재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차입금을 의미하고요. 예수금은 우리 회사가 직원들에게 급여 등을 지급할 때 직원이 내야 할 세금 등을 떼어서 갖고 있는 금액, 떼어서 갖고 있다가 곧 줄 돈이에요. 유동부채가 되겠죠. 문제 2번은 실무
프로그램 중에 계정 감목 및 적여 등록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검색을 통해서 해당 항목이 유동부채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해요. 만약에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 풀다가 헷갈린다. 그러면 실무 프로그램 계정 감목 및 적여 등록 메뉴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문제 2번의 답은 2번이 되겠죠. 3번 다음 중 아래에 양괄호 가와 양괄호 나에 각각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기 매매증권, 주식과 채권, 유가증권을 취득했는데 빈번하게 사고팔 목적이죠. 기말 현재 1년 이내 처분할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이 뭐다? 그렇죠. 단기 매매증권이 됩니다. 단기 매매증권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이죠. 여기는 수수료 비용, 영업외 비용이 됩니다. 자산 중에 취득하면서 발생한 수수료가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수수료 비용 처리하는 게 유일하게 단기 매매증권만 해당합니다. 단기 매매증권만 취득하면서 발생한 수수료는 별도의 수수료 비용, 영업외의 비용이 되어집니다. 단기 매매증권 이외에 자산 취득하면서 발생한 수수료는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되는 거죠. 비교하시면 됩니다. 차량 운반구를 취득하면서 발생한 취득세, 취득하면서 지급한 세금은 유형자산 취득 부대 비용이니까 유형자산 처리하는 거죠. 관련된 자산이 차량 운반구, 따라서 여기는 차량 운반구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비교. 차량을 보유하면서 내는 재산세는 뭐다? 그렇죠. 여기는 보유와 관련된 세금은 세금과 공가, 판관비, 손익계산서 판관비고 단기 비용 처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3번의 답은 1번이 됩니다. 4번 다음 계정별 원장에 기입된 거래를 보고 양괄호 A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계정 과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초가 있고 기말이 있는 건 재무상태표 계정만 해당합니다.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고 재무상태표의 구성 요소가 뭐가 있다? 그렇죠. 자산, 부채, 자본이 있죠. 이 재무상태표 계정만 자산, 부채, 자본만 전기에서 단기로 이월되고 단기에서 차기로 이월되는 영구히 지속되는 영구 계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산은 전기 이월되는 기초 잔액이 차변에 있는 거고 여기는 기초 잔액이 차변에 있는 거고 부채와 자본은 기초 잔액이 어디에 있다? 그렇죠. 대변에 있는 거예요. 자산은 차변에 위치하고 부채와 자본은 대변에 위치하기 때문에 차변에 기초 잔액이 있는 게 자산이고 대변에 기초 잔액이 있는 게 뭐다? 부채와 자본이 되어지는 거죠. 따라서 여기는 대변에 기초 잔액이 있기 때문에 부채 또는 자본 계정을 찾으시면 돼요. 받으러 엄은 여긴 자산이고요. 상품을 외상으로 팔고 어음을 받을 때 받으러 엄이죠. 받을 돈 자산.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줄 돈 여기는 부채가 됩니다. 광고 선전비, 광고하면서 쓴 돈 비용이죠. 이수금 상품 이외에 그러니까 상품 매매 이외 외상 거래에서 받지 않은 금액 받을 돈이에요. 자산.
부채 자본에 해당하는 보기가 뭐가 있다? 그렇죠. 외상매입금 답은 2번이 됩니다. 문제 5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유형 자산의 취득 원가를 구성하는 항목이 아닌 것은 자산세는 보유 관련된 세금이죠. 재산세는 취득과 무관하기 때문에 당기 비용 처리하시면 됩니다. 취득 원가를 구성하지 않는 건 1번이 됩니다. 취득 원가는 매입 금액에다가 취득 부대 비용, 부대 비용을 더하시면 돼요. 부대 비용이 취득 원가를 구성하는 거죠. 유형 자산은 어떠할 목적으로 매입한 거다? 그렇죠. 사용할 목적이죠. 사용하기 위해서 추가 지급되는 금액은 취득 원가를 구성하는 겁니다. 유형 자산 취득하면서 사용하려면 취득세 내야 하고 설치비 내야 하고 정상적인 사용을 위해서 시운전해 봐야 돼요. 따라서 2번, 3번, 4번은 부대 비용이니까 취득 원가를 구성하는 항목이 맞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차량 운반구를 매입해 볼게요. 상품 운반용 트럭을 매입했다. 트럭 매입하면서 취득세 내야 되겠죠. 또 이 차량 운반구 만약에 설치가 필요하다. 좀 개조했어요. 개조하여 설치가 필요하다. 그러면 설치비 내야 사용이 가능하고 또 잘 작동되는지 시운전해야 돼. 시운전해야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용을 위한 시운전비도 부대 비용이 되는 거죠. 2번과 3번과 4번은 다 취득 원가를 구성합니다. 문제 5번의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6번 다음 중 당좌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산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기말 현재 1년 이내 돈 되게 하는 게 유동 자산이고 기말 현재 1년 이후 돈 되게 하는 게 비유동 자산이 됩니다. 유동은 다시 두 가지 당좌 자산과 재고 자산. 재고 자산은 뭐다? 상품 등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게 재고고 당좌는 유동 자산 중에 재고 자산 뺀 나머지가 당좌 자산이 됩니다. 비유동은 뭐가 있어요? 비유동 자산은 장기 투자 목적이면 투자 자산, 사용 목적이면 유형 자산, 형체 있는 게 유형, 사용 목적인데 형체 없는 게 무형 자산, 나머지가 기타 비유동 자산이 됩니다. 부채도 마찬가지. 줄 돈도 기말 현재 1년 이내 줄 돈이면 유동 부채, 1년 이후 줄 돈이면 비유동 부채가 되는 거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당좌 자산이 맞고요.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 더하기 받으러 당좌 자산이죠. 단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단기 매매 증권 등 단기 투자 자산은 당좌 자산이 맞습니다. 당좌 차월은 유동 부채죠. 당좌 차월은 마이너스 예금이에요. 마이너스 통장이죠. 만약에 우리 회사가 당좌 거래를 하고 있는데 당좌 예금 잔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표를 발행했다. 결제된 금액만큼 당좌 예금에서 마이너스 표시가 되는 거죠. 그 마이너스 금액은 우리 회사가 금융기관에게 빨리 갚아야 할 빚입니다. 빚이기 때문에 유동부채가 됩니다. 따라서 6번의 답은 4번이 되겠죠. 7번 다음은 인출금 계정 과목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아래 양괄호 가에서 양괄호 다에 각각 관련 설명으로 모두 옳은 것은 첫 번째 점, 주로 기업주, 사업주, 개인 기업의 사장님, 사장님이 바로 기업주, 사업주가 되는 거고 사업주의 어떠한 지출을 의미한다. 그렇죠.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 용도로 지출한 금액을 의미하죠. 여기는 개인적 용도. 두 번째 점, 양괄호 나에서 사용되며 임시 계정에 해당한다. 개인 기업에서만 사용하죠. 법인 기업에서는 사용이 되지 않고요. 개인 기업에만 사용되고
임시 계정으로서 기말에 자본금으로 대체가 됩니다. 개인 기업은 경영과 소유가 일치하죠. 회사 경영하면서 가지고 있는 돈이 개인 사장님의 돈이에요. 사업과 무관하게 그 사업 자금을 빼 써도 법에 저촉이 된다? 안 된다.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마음대로 빼가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빼가는 돈을 뭐라 한다? 인출금이라 하고, 인출금은 기말에 자본금으로 대체가 되어지는 거죠. 개인 기업의 자본은 딱 하나 있다. 뭐가 있어요? 그렇죠. 자본금 하나입니다. 기중에 기업주가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돈을 빼갔을 때 자본금으로 표시한다면 자본금 계정이 복잡해질 거예요. 따라서 임시적으로 인출금 계정을 사용하는 거죠. 밑에 세 번째 점, 양괄호 다에 대한 평가 계정, 자본금에 대한 평가 계정으로 보고기간 말에 양괄호 다로 대치되어 마감한다. 뭐죠? 그렇죠. 자본금 계정이 되는 거죠. 여기는 개인 기업, 여기는 자본금이 됩니다. 7번의 답은 1번이 됩니다. 8번 다음 중 손익계산서와 관련된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 임차료는 뭐다? 그렇죠. 비용이죠. 손익계산서와 관련된 계정 과목은 수익 계정 과목과 비용 계정 과목입니다. 수익과 비용이 아닌 것은 임차료, 임차면서 쓴 돈, 비용이고요. 선급 비용은 끝에 비용이 있으니까 비용이죠. 아니에요. 기말 현재 차기에 발생할 비용에 대해서 먼저 지급한 금액이고, 먼저 지급해둔 금액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므로 당좌 자산에 해당합니다. 여기는 자산 계정이죠. 따라서 답은 2번 임대료, 임대하여 번 돈 수익이고요. 유형자산 처분이 토지를 100원에 사와서 200원에 팔다, 이렇게 유형자산을 매매하면서 생긴 이익이 뭐다? 그렇죠. 유형자산 처분이익, 수익이 됩니다. 수익과 비용이 아닌 건 답은 2번. 문제 9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미지급 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말 현재 비용이 발생되었는데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죠. 단기에 수익에 대응되는 미지급된 비용이 됩니다. 비용 인식 기준은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비용은 언제 장부에 기록한다? 그렇죠. 수익에 맞추어서 수익에 대응하여 비용을 기록하는 거예요. 단기 수익에 대응되지만, 단기 수익에 대응되어 단기에 발생한 비용이지만 지급하지 않은 거, 이게 뭐다? 미지급 비용이고 유동 부채가 됩니다. 여러분이 많이 헷갈리시는 게, 일단 비용의 발생, 여기가 미지급 비용이 됩니다. 그러면 비용의 이연은 선급 비용이죠. 여기는 유동 부채고요. 선급 비용은 유동 자산 중에 당좌 자산에 해당합니다. 수익이 발생되었는데 받지 않은 금액은 미수 수익이고, 유동 자산 중에 여기는 당좌 자산이죠. 이번엔 수익의 이연이에요. 차기 발생할 수익에 대해서 먼저 받아둔 금액이 뭐다? 그렇죠. 여기는 선수 수익.
먼저 받아둔 금액은 줄 수 있기 때문에 유동부채가 됩니다. 네 가지 빈출 유형이죠. 10번 12월 말 결산 현재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30만 원이었으나 아래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아래 사항을 반영한 후에 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박스 안에 보시면 손익계산서의 보험료 12만 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해당 보험료 중에 선급 보험료에 해당하는 3만 원이 확인되었다. 기말 현재 보험료 12만 원 중에 3만 원은 단기 보험료가 아니고요. 차기 보험료에 대해서 먼저 지급한 금액이에요. 따라서 손익계산서 단기 보험료 비용이 아니죠. 비용의 소멸 대변에 보험료 금액은 3만 원이고 기말 현재 차기에 발생될 비용에 대해서 먼저 지급된 금액이 뭐다? 선급 비용, 자산의 증가죠. 3만 원. 손익계산서에 비용이 12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비용을 3만 원 빼야 돼요. 비용을 3만 원 뺀 것만큼 이익은 3만 원이 증가하겠죠. 보험료 비용이 여기가 9만 원. 비용이 줄어든 것만큼 이익은 증가해요. 당기순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후의 금액인데 빼는 게 줄어든 것만큼 이익은 커지겠죠. 따라서 여기는 비용이 3만 원 줄어들기 때문에 이익은 3만 원 증가함으로 답은 33만 원이 됩니다. 11번 다음의 지출 내역 중에 영업 외 비용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손익계산서 구성 요소 다시 볼게요. 맨 처음에 매출액이고 매출액을 얻기 위해서 쓴 돈이 매출 원가겠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빼면 매출 총이익, 판매 및 관리 활동하면서 쓴 돈이 판관비가 되는 거고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 빼면 영업 이익이 됩니다. 여기에서 영업 외 수익을 더하고 영업 외의 비용을 빼면 뭐가 나온다? 소득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나오고 소득세 비용을 빼면 단기 순이익이 계산이 되어지는 거죠. 판관비와 영업의 비용을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판관비는 영업활동과 관련된 비용이고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거죠. 여기는 영업 외 비용은 영업 외니까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습니다. 첫 번째 점, 영업용 자동차 보험료는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판관비가 되는 거죠. 판관비, 대손이 확정된 외상 매출금의 대손상가비, 외상 매출금 상품을 외상으로 팔고 받을 돈 떼었어요. 떼인 비용이 대손상가비고 외상 매출금은 영업활동 과정에서 생긴 채권이기 때문에 관련된 비용도 영업활동과 관련된 판관비가 됩니다. 세 번째 점, 10년 만기 은행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이자 비용이죠. 돈 차입하는 건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다 없다? 관련이 없다. 따라서 여기는 영업 외 비용이고 전선회계 2급의 시험 범위는 상품을 사고 파는 상기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기업의 영업활동은 상품 사와서 파는 거, 또 상품 판매 활동 관련된 판관비를 의미하죠. 판매활동, 또 관리활동에서 쓴 돈이 판관비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기부금은 기부하는 건 당연히 영업과 무관하기 때문에 여기는 영업 외의 비용이 됩니다. 영업 외 비용의 합계액은 이자 비용 3,000원, 기부금 1,000원 더하면
4,000원이 됩니다. 12번 다음 중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 상품 많이 팔려면 접대해야 되고요. 판관비, 또 영업활동하면서 세금 내야 돼요. 우리 회사 건물에 대한 재산세 등 영업활동 관련된 세금은 세금 공과죠. 우리 회사가 보유한 차량, 운반구에 대한 재산세도 당연히 세금과 공과, 영업활동 관련 있는 거고, 상품 또 많이 팔려면 광고 선전해야 됩니다. 광고 선전비도 판관비, 기타의 대손 상각비는 영업활동과 관련된 채권이 매출 채권이고요. 매출 채권 이외에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채권, 대손 관련 비용이에요.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채권에 대한 대손 비용, 떼었을 때 접는 비용이 대손비죠. 이 대손 관련 비용은 영업활동 관련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영업 외 비용이 됩니다. 비교, 매출채권 떼었을 때 잡는 비용이 대손 상각비고, 대손 상각비는 뭐다? 여기는 판관비예요. 판매비와 관리비 줄여서 판관비. 여기는 영업 외 비용. 따라서 답은 4번이 됩니다. 13번 다음은 회계, 순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아래 양괄호 가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거래가 발생했으면 분계장에 뭐 하는 거죠? 그렇죠. 분계하는 거예요. 그 다음 총 계정 원장이 뭐 한다? 옮겨서 기록하는 거, 전기가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양괄호 가는 전기, 답은 3번이 됩니다. 14번 다음 자료에서 설명하고 있는 양괄호 A와 양괄호 B에 각각 들어갈 용어로 바르게 짝진 것은 무엇인가? 일정 시점에 기업의 양괄호 A를 나타낸 표를 뭐라 한다? 재무 상태표라 하죠. 일정 시점에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게 바로 재무 상태표가 됩니다. 일정 시점은 보통 회계기간의 마지막 날, 기말, 보고기간 종료일이 됩니다. 일정 기간 기업의 경영성과, 경영성과를 나타낸 표가 뭐다? 손익계산서가 되는 거죠. 재무상태표는 얼마 있니? 재무상태를 의미하고, 손익계산서는 얼마 벌고 썼니? 경영성과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하면 장부에 기록하는 게 분계인데, 분계할 때 차변에 한 번, 대변에 한 번 이렇게 2번 기록하는 게 거래 이중성이고, 차변에 기록한 금액과 대변에 기록한 금액이 일치하는 게 바로 대차 평균의 원리가 됩니다. 14번의 답은 1번이죠. 15번 다음 중 상품에 대한 재고자산의 원가를 결정하는 방법 다시 할게요. 15번 예. 15번 문제 다음 중 상품에 대한 재고자산의 원가를 결정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원가 흐름의 가정 뭐가 있어요? 여기는 개별법, 선입, 선출법, 이동, 평균법, 총평균법, 후입, 선출법이 있습니다. 개선, 이, 총, 후. 개인적으로 제 친구 선이가 있어요. 선이가 착해.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네요. 1번 개별법, 2번 총평균법, 3번 선입선출법은 재고자산 원가를 결정하는 방법이 맞고요. 연수학계법은 뭐다? 그렇죠. 유형자산. 유형자산의 감가 상각 방법이 됩니다. 여기에는 정해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생산량, 비례법 등이 있죠. 따라서 답은 4번. 이번 시간은 제110회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해설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